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물 경기입니다. 실물 경기가 양호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물 경기가 나쁘면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실물 경기란 각종 재화 중에서 주로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시장이 침체되며 이로 인해 실물 경기가 살지 못하면 경제 발전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 및 기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동산 투자 시 정부의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며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집값 하락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세금 회피를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 부담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현재가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금리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시작으로 인해 은행 적금으로의 투자가 증가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의 상승은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되며 PF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이로써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 소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월세 수익률과 대출이자가 비슷한 수준이 되어 부동산 투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증가하게 되어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되며 특히 금리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수요와 공급입니다. 가격 결정 요인은 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이 두 요소는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를 고려하여 투자 시에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 심리입니다. 구매 심리는 매수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완화 정책으로 관망 기간이 늘어나고 보합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상승 시점을 파악해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주택담보대출 잔고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은 실제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은행의 담보대출 잔고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면 LTV 비율이 높아져 공격적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가 강화되면 LTV 비율이 낮아져 소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해외 부동산 동향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관찰하면 대한민국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상황을 분석하여 약 16년 정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황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부동산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의 부동산 정책 트렌드를 선행적으로 공부하여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7가지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